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 또는 보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걸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에 가장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건 바로 그 MBC 이모 기자라고 하는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 기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유튜브 상이라서 참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언행,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 과연 기자인가? 그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기자가 깡패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인상 그대로 이제 그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문제, 그 다음에 이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취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걸 거부하겠다. 왜냐하면 너네는 너무 악의적이다. 악의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로 해가지고 그 악의적인 이유 MBC가 그거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MBC는 지금까지 어떤 적절한 또는 설득력 있는 그런 반박 내지 해명, 반론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뭡니까? 그 의전 비서관인가 했던 사람. 일각에서는 문재인의 괴벨스다 이런 조롱까지 듣는 그 탁현민 씨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에서 풍산개를 키우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딴 데로 보내버리고 자기 개들만 키우고 앉아있는 반려묘 찡찡이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놀고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소환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게 도어 스태핑이 나오면 편한데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우리말이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출근길 문답 약식 기자회견 요거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언론관, 대언론관 요런 거를 갖다가 마치 지켜 세운다고 해야 될까, 찬양해야 된다고 할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를 할 수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몇 회입니까? 약식 기자회견만 몇 회를 했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입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긍정적인 의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 정작 자기는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려서 무슨 시민들과 소주 한잔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벨소리를 다 했던 그 경남 양산에서 개나 키우고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람 옆에 있었던 이 탁현민 씨, 지금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문재인 당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자회견을 몇 번이나 했으며,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은 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상 초유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주 하는 대통령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지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대단합니다. 그 앞에 그 가운데 뭔가를 좀 생략하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탁현민 씨가 21일 날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2019년 1월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갖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문재인은 이렇게 해도 언론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저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과연 뭔가 저거 완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안 봐도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2019년 1월 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뭔 일이 있었냐면, 경기방송에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 김예령 기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미래통합당 이쪽으로 합류를 했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문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실 경제는 얼어붙어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재인 그때 당시에 표정 어떤지 여러분들 사진 보면 뻔히 아실 겁니다. 문재인 표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김정은, 김여정 만날 때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그
제가 느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재인 그 추종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맑고 순수한 그 미소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질문 한번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입 모양이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뭐라 했냐면, 그 얘기는 계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하지 않다.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추종자들은 뭐라 그랬냐? 저거 완전 무례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자가 질문할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탁현민 씨가 언급을 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은 미리 짜여진 각본도 질문권이 누구에게 갈지도 정해지지 않아 각본 없는 기자회견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진짜 그런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는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탁현민 씨가 주장하는 거. 이건 뭐 부차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이 자리에서 당시 경기방송의 어느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빈정거리는 듯한 기자의 태도,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추상적인 인상 비평을 질문한 것을 두고 당시 여권에서는 예의 없다는 비판이 일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야권에서는 그 질문이 기자다운 기계를 보여주었다는 칭찬도 있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뭐라 했냐면 그 기자가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이번에 알게 되었다. 오 하고 느낌표 합니다. 정말 이 시사 현안에 정말 무감각한, 무지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야당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탁현민 씨는 자기는 난 정치인도 아니고 난 대통령 참모였을 뿐이고 나는 뭐 행사 기획이나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치를 뭘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기자의 질문이 예의와 기계 어느 편에 더 가까웠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 여러 논평 중 하나는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갖춰야 할 태도는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질문하고 따져 묻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나는 못마땅했지만 이 의견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 이후 문 대통령은 어떤 언급도 없었다. 청와대도 그것을 이유로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말자거나 그 기자가 예의가 없으니 제재해야 한다거나 그 때문에 그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한다거나 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은 자기 추측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그 뒤로 기자회견 몇 번이나 했다고. 그 전에는 또 몇 번이나 했다고. 문재인 재임 당시에 기자회견 몇 번이나 했다고.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은 대체 한 번이나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대통령 전용기관에서 국내 문제는 질문하지 마시고 별소리 다 한 겁니다. 대체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을 몇 번이나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탁현민 씨가 이런 주장들을 늘어놨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탁현민 씨가 여기서 얘기하는 경기방송 김매령 기자의 근자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소위 근자감 질문. 여러분들 이 사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냐면 제가 그거를 뽑아왔어야 되는데 뽑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9년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 김예령 기자가 2020년 2월 달에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냐면 당시 경기방송의 보도부문 사장 유현채 씨는 KBS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정무부지사 출신인데 이 유현채 씨가 당시에 경기방송 보도부문 사장이었는데 유현채 씨가 이 김예령 기자를 불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청와대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기자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사상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 김예령 기자가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유현채 당시 보도부문 사장이 그가 제게 여당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신년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거론하고 불쾌해했다. 우리 회사가 제어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건부 제어가에 맞게 조치가 있어야만이 제어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에서 빠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했냐면 청와대는 상징적인 게 있다. 회사를 위해 살신성인해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연채 당시 사장은 내가 뭐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제어가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어떤 정치적 문제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여러 논란에서 좀 이렇게 이걸 무마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야 제어가를 받는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인사는 보도국장이 했지 난 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도 나온 거 여러분들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달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방송 안 해 이랬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김예령의 문재인을 향한 근자감 질문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에 경기방송 이 김예령 기자가 속한 유연채 당시 사장이 청와대가 불편해한다. 여권 인사들이 불편해한다고 했던 이 경기방송이 방송 안 해 이래버렸습니다. 이사회가 폐업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요 내막은 글쎄 뭐 관찰자인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일단 이 김예령 기자의 근자감 질문 이후 이 여권에서 이 경기방송에 대한 상당히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류가 형성돼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유연채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제어가 받으려면 네가 좀 어디 딴 데로 가야 되겠다. 너 갖고 경기 북부청사 출입해라. 경기도에 의정부인가? 거기에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라. 청와대 출입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물론 이유는 자기들이 내세웠겠지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경기방송한테 이런 얘기를 그 중간에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기방송 간부가 이 회식 자리에서 사석입니다. 사석. 뭐 경기방송 간부가 그 라디오 마이크에 나왔고 문재인 뭐 친일 이런 반일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경기방송의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선 승진을 위해 우매한 국민들을 선동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문재인을 때려 죽이고 싶다.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처럼 일본 불매운동도 실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표현상의 문제는 있긴 합니다. 문재인을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는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이 간부가 경기방송 마이크 앞에 서서 이 공중파 이 전파, 국민의 공공적인 전파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그 간부가 무슨 가짜뉴스, 어떤 뭐 먼 공장처럼 가짜뉴스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또 그 내부 구성원 중에 뭐 PD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또 공개를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통위에서 뭐냐면 조건부 제어가 예고를 했습니다. 이 해당 간부를 갖다가 경영에서 배제를 해라. 뭐 이런 조건을 내걸고 경기방송에다 제어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기방송은 뭐냐 지금 사석에서 한 발언을 갖다가 너네들이 녹음한 거 너네 잘못했다. 너네는 징계. 그 다음에 그 해당 간부는 경영에서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방통위 여러분들 방통위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 한마디로 대통령이 총괄 지휘하는 기관이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통위가 2019년 12월 30일 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방통위 여기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통위 회의록에서는 해당 간부의 경영 배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허가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조건 중 아래 2와 4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라고 방통위가 주요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경기방송은 이 조건을 통보받은 즉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방송사 경영에서 배제할 것.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방송법 제15조의 2에 따른 방통위의 승인을 얻을 것.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김예령 기자의 근자감 질문, 그 다음에 이 해당 간부의 문재인 때려 죽이고 싶다 이 발언 이후 이 경기방송은 제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아니 그리고 방통위가 왜 경영에 이렇게 개입을 하느냐 이런 어떤 반발. 그 다음에 그 경기방송이 그렇게 어려운 회사도 아니었는데 안 해 방송 안 해 해가지고 그냥 폐업을 해버렸다 그겁니다. 결정을 했다 그겁니다. 지금도 아마 시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방송 직원들이 방통위 앞에서 무슨 라디오 방송 이런 걸 진행하면서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진행하면서 시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그때 당시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현채 씨는 왜 그런 얘기를 했고, 김혜령 기자는 대체 유현채 씨한테 들은 내용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경기방송 사석에서 한 발언을 갖다가 그걸 논란, 문제 삼아서 해당 간부의 경영 배제를 얘기한, 그건 또 무엇이며, 방통위는 뭐 하려고 또 그거를, 아니, 그게 어떤 경영상의 문제입니까? 근데 방통위는 그런 어떤 문제를 내걸어서, 물론, 방통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는 외부 회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떤 회사 회계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 이런 거를 지적하고 요거에 대한 어떤 조건부 제어가 승인 조건을 내걸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자감 질문 이후에 이 경기방송이 걸었던 한 1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이게 과연 여러분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과연 문재인 청와대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때 당시에 경기도 의회는 뭡니까? 경기도 교통방송과 경기방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측, 더불어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가 뭔지도 대체 그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약식 기자회견을 한 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왜냐? 가장 확실한 얘기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것보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더 영향력이 크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더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공신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짤막하게나마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국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겠다, 이런 사원한 의도, 사원의에서 비롯된 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마치 그 자리를 정치 투쟁회장으로, 마치 그 자리를 갖다가 자사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 마치 자기가 무슨 어떤 대단한 벼슬을 하고 있다는 듯이 착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연장, 그런 어떤 무대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퇴색된 약식 기자회견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퇴색시킨 사람들을 비난을 해야지. 대체 지금 이 비난의 화살, 비판의 화살이 이 문재인 정권 측 사람, 또는 지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측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해대고 있는 것인가? 공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탁현민 씨는 예를 들려면 좀 제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예를 들었어야지. 하필 또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의 근자감 질문,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폐업을 결정하게 된, 아니 어떤 회사가 경영상에 그렇게 어려움도 없는데 돌연 폐업을 결정합니까? 그 폐업을 결정하게 된 데는 공개하긴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내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한번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탁현민 씨 덕분에 그동안의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던 경기방송 폐업까지 다다르게 된 경기방송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